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둔 30대 아빠입니다. 저에게 누구보다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피부도 곱고 매력적이었으며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항상 주변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혼하면서도 그녀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늘 자랑거리였어요. 첫 만남은 클럽이었는데 첫눈에 반한 제가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만남을 가지게 될수록 더욱더 좋아져서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죠. 남들은 클럽에서 만났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저는 운명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짝이 있고 그냥 그 순간 그 장소가 그곳이었을 뿐 저는 그녀와 만났어야 할 운명이라고 믿었죠. 그저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는 저를 시기하는 친구들의 질투와 아우성 정도로 넘겼어요.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하던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며 연애를 해왔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클럽에는 잘 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서로에게만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기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저의 질기고 질긴 구애 끝에 그렇게 빨리 하게 된 건데요. 당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던 여친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불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른 거였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지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혼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아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낳고 싶다고요. 몇 년 정도 참아달라고요. 저 역시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알콩달콩 신혼생활도 오래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아보았어요. 그 1년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저 스스로 늘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서슴지 않고 해왔고 실제로 집안일에 있어서도 머슴처럼 제가 다 하려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죠. 그녀는 오히려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을 때마다 그날 밤 큰 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19금이라 생략할게요. 근데 1년을 그리 잘 지내오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의 예전 남친들의 연락을 반갑지 않게 생각하던 제가 아내 몰래 핸드폰을 보다가 걸려서 아내가 화를 내게 된 사건이었죠.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불안해서 열어보았던 것인데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싸울 때 제가 양보해서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계속 묵인해줘야 하는 앞날을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서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과열된 말싸움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매번 모든 것을 다 맞춰주던 제가 크게 반발을 하니 더더욱 서운했던 건지 결국은 집을 나가더라고요. 홧김에 나간 거라 금방 오겠지 했지만 밤새 핸드폰은 꺼져 있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내며 마음속으로는 결국 백기를 들게 되었고 다음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가 오자마자 저를 째려보았지만 전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느꼈기에 결국 그녀에게 빌고 맞춰주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었어요. 남성 지인들과의 연락은 자유, 그것은 물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쩌다가 한두 번 외박도 가능해졌어요. 물론 외박은 저에게 이유와 장소를 말해주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저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봉합하고 나서 아내는 다시 상냥한 아내로 돌아왔어요. 허락하자마자 이제 눈치도 안 보고 매번 톡하는 모습, 그리고 한 번씩 외박하는 모습이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저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죠. 저에게는 너무 꿈만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실이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임신을 한 와이프는 그렇게 기쁜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임신이 되었으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아껴주었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도 예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아내가 지어둔 이름이 있다며 그것을 고집해서 상의 없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사실 2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아기 때부터 잠을 재울 때도 제가 늘 함께 했기에 엄마 없이도 잘 수 있을 정도로 아기가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아내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아이를 저에게 맡겨두고 간간히 외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로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죠. 참고 참으려다가 결국 제가 허락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스트레스를 풀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본인이 받아낸 권리를 지켜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이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온 사랑을 주며 키운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부정을 했어요. 절대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자기 말을 좀 들어보라더군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이성 지인들과 연락을 하다가 그 문제로 처음으로 크게 싸운 그날 아내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분만 풀려고 간 건데 근데 정말 멋지고 이상형인 남자를 만나게 됐다더군요. 거부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을 땐 모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듣는데 현실 같지 않은 소리라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며 근데 이야기는 다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남자와 그날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자꾸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 생각나고 그러던 찰나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고는 본인도 소름이 끼쳤다더군요. 계산 날짜는 그 내연남의 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때 지우려면 지울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제가 그 남자와 혈액형이 같았기에 그냥 키우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해버렸대요.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됐습니다. 변명이었어요. 아이의 이름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연남의 이름과 비슷하게 한 글자만 다르게 해서 지었던 거고 성씨도 같았거든요. 좋다. 어디 계속 말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본인과 파트너로 만나오던 내연남이 바람이 났답니다. 평생 자기만을 사랑해준다던 그 사람이 바람이 났대요. 꼴 좋다고 잘 됐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 이 아이의 정체를 그 남자에게 밝혔다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 역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와 함께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저만 빠져주면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 아이가 아니었으니 우리 둘을 놔달라고요. 무슨 제가 둘을 가둬놓고 살았던 사람처럼 저에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몹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나요? 제 꼴이 너무 허무하고 웃겨서 진짜 말도 안 돼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마냥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냐고 빌더군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더니 웃기더군요. 그래 좋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알았어. 다 내려놓고 가. 어디 가서 잘 살아봐. 넌 내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나쁜 년인 거 평생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해. 적어도 네가 인간이면 네가 한 짓, 네가 나한테 준 상처들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이혼하기로 확실히 협의를 본 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뻔하죠. 그 남자에게 찾아갔겠죠. 제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사랑해왔고 아이를 사랑해왔어요. 그런데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제 모습은 외로운 제 모습은 한없이 불쌍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오다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낯선 자유에 남겨진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울면서 그녀가 돌아왔어요. 아이도 안고서요.
자기를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고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야. 왜? 그 남자가 안 받아줘? 그런데 어떡해? 나도 내 아들이 아닌 거 다 알았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키우겠어. 됐으니까 집어치우고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라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틈으로 손을 넣고 제발 닫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아이 유전자 감식 결과 내 아이라더군요. 그 내연남이 아니라 내 아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내 아이였는데 스스로 날짜 계산을 해서 확신한 나머지 내연남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야기 그대로 그녀는 스스로 내연남을 공개하고 불륜을 고백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죠. 저는 당연히 아이를 뺏고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본인도 최소 양심은 있는지 창피해서 뭐 하나 권리를 주장하진 않더군요. 아주 꼴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뻐서 여신 취급을 받던 아내가 내연남에게도 저에게도 양쪽에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내 없이 아들과 둘이 살아가지만 딱히 슬프지는 않습니다.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주었고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과응보죠. 참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랑했던 여자의 말로가 그래서 그런지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죽을 만큼 미웠는데 그래도 미운 정이라고 걱정은 되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아들까지도 예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외모보다는 마음이 착한 예쁜 사람과 하려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